경기도 수원에 있는 1억대 아파트, 수요가 좋다라고 하는 거, 거래가 꾸준히 된다라고 하는 거, 저렴한 아파트라고 하는 거, 최대 수익 10만 원까지. 세쌤 안녕하세요. 오늘 수원에는 무슨 일로 오셨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모니콜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세연쌤 지금 나와 있는 곳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나왔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경기도 수원의 1억대 아파트입니다. 최대 수익 6천만 원까지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아파트가 있어서 이 세연쌤이 출동을 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지금 편안하게 영상 보시면서 이 세연쌤과 함께 경기도 수원에 있는 1억대 아파트 함께 임장하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어떤 물건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물건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4 타경 63448번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메탄동 810-4 203동 1305이고요. 성일 아파트입니다. 대지권이 9.5평이고요. 건물 면적 49.68제곱미터로 22평입니다. 감정가가요 2억 7,500만 원. 와우, 비싼데요, 그죠? 하지만 경매는 유찰이 되는 게 있죠. 한 번 유찰이 되어서 30% 떨어진 금액으로 최저 가격 1억 9,250만 원으로 1억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요? 제가 이 아파트 여러분들 최대 수익 6천만 원까지 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경기도 수원에 지방까지 너무 멀리 안 가셔도 되죠. 1억대 아파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아파트 이세연쌤이 어떻게 분석하고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분 때문에 낙팔이 가능한지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채널 고정하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그럼 아파트 외관 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짠! 와, 이 아파트는요 990세대로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주차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지하 주차장이 없습니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요. 주차 대수가 세대수 990세대 대비해서 500대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차 대수가 조금 협소하기는 하지만 이세연쌤이 이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소개시켜 드리는 거겠죠? 그러면은 먼저 아파트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따라오세요. 세쌤 근데 이 아파트 너무 오래돼 보이고 복도식인데 네. 몇 년 된 거예요? 이 아파트가요 1989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연식이 36년 차거든요. 우리 팀장님보다 나이가 많아요. 자, 인사 한번 하세요, 형님한테. 안녕하세요. 굉장히 좀 구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복도식이잖아요. 한번 볼까요? 복도식이고 이제 샤시 같은 것도 좀 오래됐어요. 그리고 이런 아파트들이 좀 임장하기가 좋은 게요. 비밀번호가 없습니다. 편안하게. 와, 이런 분 굉장히 오랜만이다, 그죠? 복도가 굉장히 넓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이 외창이 없어요. 바람 불면 굉장히 바람이 쌩쌩하겠죠. 이런 아파트 과연 팔릴까요? 안 팔릴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여러분. 우편함이 따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와, 세대수만큼이나 우편함이 많습니다. 근데 우편함도 여러분 굉장히 깨끗하고 너무 좋아요. 예쁜데요? 사랑하는 소행님들, 이 영상을 보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36년 차 된 아파트입니다. 이 부분을 잊지 말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해당 호수 한번 보면은요 1305호인데요 여기네요. 자, 와, 우편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교체했나 봐요. 굉장히 깨끗한데요.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좋네요. 와, 해당 아파트가 22평이기 때문에 방은 2칸, 욕실이 하나 이렇게 있거든요. 빌라는 방 3칸이 좋다고 항상 말씀하셨는데 네. 아파트 방 2칸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물건 종류마다, 지역마다, 그리고 수요층들마다 이런 또 물건들 포인트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런 해당 아파트는 방이 2개라도 낙팔이 가능합니다. 팀장님 어디로 가야 되죠? 왼쪽이에요. 왼쪽으로 갈까요? 네. 네, 가보도록 할게요. 1305니까 와, 일단 층이 너무 좋아요. 이 복도에서 내려다 보이는 뷰가 너무 좋고요. 저기 학교가 있는데요. 이 아파트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요. 초중 고등학교가 300m 안에 다 있습니다. 중학교는 완전히 품고 있고 초등학교도 정문 앞에 바로 있어서 아이를 키우는 가족 단위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고등학교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가슴이 확 트입니다. 도색 같은 것도 깨끗하게 잘 해놨어요. 청소 상태 너무 좋고요. 바로 해당 호수입니다. 근데 뭐가 이렇게 붙어져 있네요. 네, 요거는 이제 아마 관리실에서 관리비 미납된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보이지 않게끔 뒤집어서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아요. 우리 아파트 임장 오시면은요 이런 모습 자주 볼 거예요. 요거는 체납 관리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볼까요?
근데 샤시가 교체가 되어 있네요. 굉장히 깨끗해요. 옆에 다른 집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다른 집들은 이렇게 조금 노후도가 있죠. 근데 이거는 분명 교체된 샤시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편물도 그렇고 저기 이제 갈립이 부착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여기에는 점유자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사를 가셨거나 아니면 짐을 두고 가셨을 수 있거든요. 근데 샤시만 교체됐다고 해서 안에 인테리어도 다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추측하시면 절대 안 되겠죠. 이세연쌤 아파트 낙찰 굉장히 많이 받았죠. 16년 동안 몇백 개의 아파트를 낙찰받고 나팔을 했는데요.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와, 샤시가 교체되어 있으니까 안에는 분명히 했을 거야. 그런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안에는 처참한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확인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미리 추측하고 너무 입찰가를 높이 써서 리스크를 보지 않도록 이 부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왜냐하면 우리 이제 소액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세연쌤, 저기 보니까. 네, 어디요? 저기요. 아, 저기? 네. 네. 저기 다 밀려 있는데 저기는 어디예요? 저기가 영통 2구역을 해서요. 노후된 주택들이 모두 밀리고 새로운 신축 아파트가 탄생될 곳입니다. 이 신축 아파트가 2029년에 입주 예정이고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한 4,000세대 정도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36년 차 이 아파트가 그 인프라를 함께 누릴 수 있겠죠? 그러면 저희 아파트도 오래됐잖아요. 네. 그럼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이런 거는 없을까요? 그런 기대를 품을 수 있어요. 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요. 해당 아파트 옆에 있는 메탄 동남 아파트라고 있어요. 그 아파트가 지금 현재 리모델링 호재가 있긴 한데요. 사업 인가 신청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지부진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36년이나 됐기 때문에 이 입지에서 그 어느 아파트보다도 재건축이 된다면 빠르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답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세연쌤이 해당 아파트 낙팔 가능한 아파트라고 말씀드렸죠. 최대 수익 6천만 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 장점되는 부분과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낙팔을 하셔야 하는지 입지와 수요 여러 가지 장점되는 부분들 포인트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 그러면 이 아파트의 권리 분석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네,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권리 분석 한번 같이 해봐야겠죠. 2021년 5월 3일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말소기준 등기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말소기준 등기를 포함하여 그 이후에 모든 권리들 소멸되죠. 소멸이 되는데 여러분들 위험한 가처분이 없는지 위험한 가등기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해야 되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깨끗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등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권리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팀장님? 대항력입니다. 그렇죠. 말소기준 등기를 포함하여 그 이후의 모든 권리들은 소멸이 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대항력 유무를 안 따져볼 수가 없죠. 임차인이 등재되어 있는데요. 말소기준일 2021년 5월 3일이죠. 그런데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2023년 10월 16일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맞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증금도 미상이고요. 확정일자도 미상, 배당 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이 미상인 보증금 확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왜 안 하죠? 해야 되지 않아요? 보증금을 알아내야죠. 대항력이 없어서 안 해도 됩니다. 와, 딩동댕 맞았습니다. 대항력이 없다라는 거는 임차인의 이 보증금을 낙찰자인 내가 한 푼도 인수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이 1억이던 보증금이 2억이던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도 이 정답 다 맞추셨죠? 그러면 이 물건이 낙팔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 이세연쌤이 지금부터 수요와 입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요. 팀장님, 수원하면 뭐가 생각나죠? 수원 왕갈비죠. 수원 왕갈비요? 와, 정말 대박입니다. 네, 물론 수원 왕갈비가 생각나기는 해야 되겠지만 삼성이 떠올라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렇네요. 바로 이 경매물건지 바로 옆에 삼성전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입지 자체가 역하고는 가깝지 않아서 교통편은 좀 불편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수요층이 옆에 삼성전자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연세 있으신 분들도 물론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 보니까 이 아파트를 되게 선호한다라고 하거든요. 직주 근접이죠, 여러분. 36년 차 된 구축 아파트이기는 하지만은요. 그래도 내부 좀 인테리어를 하고 거주하기에는 바로 옆에 직장이 있고 주변에 초중고등학교가 굉장히 인접하고 저렴한 이 아파트. 여러분 괜찮지 않을까요? 이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낙팔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최근에도 거래된 건들이 굉장히 다수 보입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날짜가 6월 4일인데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확인을 했을 때요. 현재 나와 있는 총 매물수가 18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4개, 월세가 4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매물수가 적지만 그래도 거래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거래된 내역을 한번 봤더니요. 5월 달에 2억 6,200만 원, 2억 6,500만 원, 2억 4,500만 원, 2억 8천만 원 이렇게 해서 4건이 거래가 됐고요. 4월 달, 3월 달 그 이전에도 꾸준하게 거래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분명한 수요층이 있다라는 거, 안전한 수요층이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너무너무 이 물건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수원은 삼성 기억하겠습니다. 네, 꼭 기억하세요. 그럼 세연쌤, 이 주변에 삼성 1차 아파트는 여기랑 똑같은 평수인데 3억이 넘더라고요. 맞아요. 삼성 1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2평이 3억 이상의 매매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연식도 비슷하거든요. 우리 해당 아파트는 1986년도 사용 승인일이고요. 삼성 1차는 1988년도 사용 승인일이거든요. 그런데 5천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죠. 바로 그 부분은 브랜드입니다. 그래도 삼성이라는 글자가 붙었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조금 더 시세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어요. 하지만 아파트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왜냐하면 입지도 같죠. 연식도 비슷하죠. 평수도 같죠. 경기도권에서도 굉장히 저렴한 아파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5천만 원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 팀장님 같은 경우에 같은 입지에 이런 두 아파트를 본다면 어디 가시겠어요? 지금 제 상황이라면 더 저렴한 아파트로 갈 것 같아요. 그죠? 평수도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팀장님 같이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는 굉장히 젊은 수요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 그래서 수요가 너무너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요가 좋다라고 하는 거, 거래가 꾸준히 된다라고 하는 거, 저렴한 아파트라고 하는 거, 직주 근접이죠. 초중고등학교가 굉장히 인접해 있죠. 이런 장점들 때문에 낙팔 너무너무 충분히 가능하고 매수자들이 원하는 가격만 맞춰준다면 굉장히 빠르게 매도가 가능하리라고 이세연쌤 생각합니다. 근데 세연쌤, 경기도 수원은 아파트가 되게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네. 경매 물건으로 최저가 1억대가 나오네요. 그죠. 소액을 가지고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우리 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액으로 지방 멀리까지 가시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도 수원에 있는 이런 1억대 아파트를 보시겠어요? 당연히 가까운 데를 보겠죠? 그죠.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갈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이 또한 경매의 장점이죠.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경기도에도요, 꾸준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이런 소액의 아파트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좋은 물건들을 찾으려면 우리 사랑하는 소유인들 매일매일 뭐 해야 될까요? 우리 팀장님 뭐 해야 될까요? 물건 검색해야죠. 맞습니다. 우리 경매인으로서 매일매일 여러분들 벼락치기 안 되고요. 그냥 매일매일 30분이라도 1시간씩이라도 물건 검색하시는 걸 게을리하시면 안 되겠죠? 처음에는 이런 좋은 물건이 안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게을리하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물건 검색하는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지키신다면 이렇게 좋은 물건들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세연쌤도 매일매일 물건 검색하거든요. 그죠, 팀장님? 맞아요. 네, 매일 물건 봅니다. 세연쌤, 아까 해당 경매 물건 시세가 최대 6천만 원까지 수익이 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물건의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해당 아파트의 시세는 2억 5천만 원 정도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리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고요. 층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요. 라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이 이런 아파트를 조사하고 입찰에 들어가시기 전에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시세 조사입니다. 시세 조사를 명확하게 하시고 현장에 오셔서 이세연쌤처럼 이렇게 현장 임장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해당 물건 2억 5천만 원 정도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분 수리를 했다면 한 2억 6천만 원 이상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요. 올 수리를 했다면 2억 8천만 원까지도 시세를 형성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매물들의 호가를 보면은요. 최저 2억 5천부터 최대 3억 1천까지 이렇게 매물이 나와 있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매도자들이 원하는 시세이고요. 실제로 거래되는 시세는 따로 있으니까 정확하게 시세 조사 열심히 하세요. 이곳이 역하고 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의 교통 호재는 없을까요? 교통 호재가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런데 교통 호재가 있습니다. 그것도 3가지의 교통 호재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인동선입니다. 인덕원역하고 동탄까지 연결되는 지하철 노선의 호재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GTX-C 노선의 호재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요. 월판선의 호재가 있거든요. 이 3개의 교통 호재가요. 모두 인덕원역을 거쳐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덕원역하고 지금 우리 해당 아파트하고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해당 아파트 위쪽으로 아주대 입구역이 있는데요. 그 아주대 입구역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초역세권은 아니에요. 도보로 한 20분 걸어가기는 하는데 서울과 접근성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앞으로 이곳에 거주를 하시면서 삶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죠. 태연쌤, 이 소액 아파트가 낙팔낙팔 될 수 있는 장점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이세연쌤이 5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 삼성을 품고 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에 다니는 이 직원의 수요가 명확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경기도 수원임에도 불구하고 저렴하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대장 아파트인 메탄 위브 하늘채 아파트라고 있는데요. 그 대장 아파트의 시세가 24평 기준으로 6억 2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 경매 물건의 아파트보다 3배 정도가 비쌉니다. 그래서 그 대장 아파트 또한 이 해당 경매 물건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같은 입지에 같은 인프라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 경매 물건은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가성비가 좋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교통의 호재가 좀 기대되는 입지인데요. 첫 번째 인동선, 두 번째 GTX 신호선, 세 번째가 월판선, 호재가 있어서 앞으로 서울까지 가는데 굉장히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라는 이 장점을 품고 있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이 주변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너무 가까이에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학원가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요. 아이들을 키우기에, 아이들을 교육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지금 해당 아파트는요,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 호재는 전혀 없지만 36년 차 된 구축 아파트로서 앞으로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호재를 기대할 만하다라고 이세연쌤 이 5가지 장점으로 정리해드릴게요. 그럼 이 물건의 단점도 있을까요? 단점도 반드시 있죠. 물건마다 단점이 없는 게 없거든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세연쌤이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이 단점을 정확하게 알고 입찰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점 2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36년 차나 된 너무 오래된 아파트이다. 연식이 너무 오래됐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가요, 주차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990세대인데 여기 주차 공간은 500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조금 협소하지만 여기 수요가 어때요?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는 젊은 수요층들이 좀 많다고 했죠. 젊은 신혼부부라든지 아이들이 굉장히 어른, 젊은 층의 가족 단위들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아빠가 삼성전자에 다니면은요, 그 셔틀버스들이 운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셔틀버스를 타고 직장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이세연쌤이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이 이 경매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경기도 수원에, 서울하고도 굉장히 가깝잖아요. 이런 수원에도 이렇게 저렴한 아파트가 있다라는 거 오늘 이 해당 물건을 통해서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초보자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이렇게 권리 분석에 전혀 문제가 없는 이런 아파트를 통해서 낙팔낙팔해서 빨리 여러분들의 소액 투자금을 불려나가시길 바랄게요. 태연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소연님들께 오늘도 의미 있는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새로운 일을 도전하려면 먼저 두려움이 앞서죠. 이 세연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매는 오랫동안 해와서 두렵지 않지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저 역시도 지금도 두렵고 겁이 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문장이 있거든요. 그 문장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께 함께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문장은 바로 그냥 해보지 뭐, 안 되면 말고, 이 문장입니다. 항상 이 말을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시작해보는 거예요. 시작을 하다가 안 되면 실패하기 전에 그만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일을 도전할 때요,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빠르게 그냥 실천하는 길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거 굉장히 두려울 수 있지만 일단 한번 해보세요. 일단 해보다가 안 되면 말지 뭐 라는 마음을 가지고 너무 무겁게 생각하고 고민하시기보다는 일단 한번 실천해 보시는 거, 여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도전은 굉장히 이세연쌤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은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은 굉장히 아름답고요. 그 결과는 굉장히 빛날 것입니다. 우리 팀장님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겁나시죠? 네, 맞아요. 그럴 때마다 항상 태연쌤한테 물어봅니다. 그럴 때 제가 어떻게 대답을 드리나요? 일단 해보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네, 제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일단 해봐. 해보다 보면 방법이 나올 거야.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해보면 어떤가요? 항상 되더라고요. 그렇죠. 항상 됩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될지 안 될지는 전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오늘부터 걱정과 고민 그만하시고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용기 내고 도전하고 꾸준히 함께 하자고 이세연쌤과 함께 힘차게 화이팅 외치고 마칠게요. 준비되셨나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 근데 아까 수원하면 생각나는 게 수원 안갈비라고 말하면 어떡해. 아, 제가 너무 배고파요 지금. 아, 배고파? 네. 우리 수원 안갈비 먹고 올까? 좋아요. 우와, 그럼 우리 가위가위보에서 지는 사람이 내는 걸로 하자. 아, 진짜요? 1인분에 10만 원이야. 진짜요? 네. 자, 가위가위보! 와! 자, 우리 홍팀도 사랑해. 가자! 아, 대표님 너무 비싼데요? 그래? 아, 알았어, 내가 살게. 가자. 진짜요?